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과 충남에 건조특보가 내려지면서 계속해서 홍성에선 민가와 농장이 불에 타는 등 화재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홍성군에서 민가로 옮겨 붙는 등 산불 피해가 발생해 산림당국이 산불 3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철진 기자,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김철진 저는 기자. 홍성군 서부면에 위치한 산불 현장 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홍성에서 불이 난 지도 벌써 9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주변 주위 능선 너머에는 붉은 불길이 보이는 등 아직도 산불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홍성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11시쯤 불은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했습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오후 1시 20분쯤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해 헬기 17대와 인력 1,300여 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산불 3단계는 피해 면적 100헥타르 이상, 진화 시간 24시간 이상 예상시 발령됩니다. 현재까지 민가 등 주변 건물 14채 이상이 불에 탔는데 불이 여러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다 보니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현재 불길의 길이는 약 14.5km, 산불 영향구역은 800헥타르를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화율은 아직 20%대로 이제는 어두워져 본격적 진화 작업은 내일 아침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현재 충남도는 전 직원 동원령을 내려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대전 서구 산직동과 금산군 복수면 경계에서 불이 나 아직까지 진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인명과 시설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인근 요양원의 어르신 40여 명이 마을 회관 등으로 긴급 피신하는 등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최초 발화 지점인 산직동 1호는 어느 정도 진화가 됐지만 불길을 바람을 타고 인근 장태산으로 번지고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홍성과 대전 외에도 부여와 보령, 서산과 금산 등 충남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소방장비와 인력이 부족해지며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홍성군 서부면 산불 현장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불길의 길이는 약 14.5km, 산불 영향구역은 800헥타르를 넘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화율은 아직 20%대로 이제는 어두워져 본격적 진화 작업은 내일 아침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현재 충남도는 전 직원 동원령을 내려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청권 전역에 내려진 건조특보에 지금도 초속 10m 안팎의 바람이 이어지고 있어 산불 완진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홍성군에서 TJB 김철진입니다. 이처럼 대전과 홍성 등 곳곳에서 큰 산불이 잇따르면서 인근 주민들은 간신히 몸만 빠져나오며 황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대전에선 정신병원에 있던 환자 100여 명을 포함해 340여 명이 대피했고 홍성에서도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며 거센 불길 속에서 불안에 떨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까지 집어삼킨 불길과 희뿌연 연기에 긴급히 대피한 홍성군 서부면 주민 100여 명은 순식간에 삶의 터전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되면서 간신히 마을회관과 인근 초등학교 등으로 몸만 빠져나온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주택 16채와 축사 1동, 농장 2동이 탔는데 불길이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피해가 더 커지지 않을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도 홀랑 다 탔어요. 완전히 폭삭 다 탔어요. 제가 버섯 농사 짓고 하우스하고 하는데 하우스도 다 타고 버섯장도 다 타고. 연기가 마구 피어오르는 산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뒤덮은 마을을 허겁지겁 빠져나온 주민들은 거리에 나앉아 불안에 떨었습니다. 아이고 나 방에 앉았는데 컴컴해서나 나는 비 올라오는 줄 알고 나와봤더니 안산에 싹 번져서 그냥 막 불이 막 불바다 됐어. 막 그래서 놀래갖고 막 정신 보따리 하나만 애들들이 갖고 나오라고 했어 그냥. 오늘 낮 12시 18분쯤 대전시 서구 산직동과 금산군 복수면 경계의 산에서 불이 나며 벌어진 일입니다. 건물 뒤쪽 야산까지 불길이 집어삼킨 산불에 정신병원 환자 110여 명도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쉽게 꺼지지 않는 불길에 직원들은 환자들의 약봉투와 진료 차트 등 필요 물품까지 챙겨 나왔습니다. 불빛이 그 연기 오르는 상태를 확인하고요. 직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환자들을 1층으로 다 내리게 해서 직원 차량하고 그리고 병원 차량 이용해서 모두 전원 다 대피한 상태입니다. 불이 나며 근처에 있던 요양원 환자들과 장태산 휴양림에 놀러온 숙박객 등 모두 340여 명이 근처 마을회관과 복지관으로 피신했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 지역 곳곳에서 큰 산불이 잇따르며 주민들은 애타는 마음으로 진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오늘 하루 충남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른 가운데 오후 3시쯤 부여군 세도면과 임천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현재까지 긴급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임천면의 경우 불길이 산업단지와 민가까지 번졌으나 인근 홍성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장비와 인력이 부족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전 11시쯤 당진 대호지면과 보령 천란면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을 마을회관에서 대피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고 현재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 9시 56분쯤엔 천안시 목천읍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1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30대 남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8시 57분쯤엔 서산시 해미면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1시간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홍성군 서부면을 비롯해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산불 진화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산림청장과 소방청장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활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산불 조기 진화에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현장 지휘하고 있는 충남도도 오늘 오후 도청 공무원 전원에게 동원령을 내려 홍성 서부면 산불 현장으로 집결할 것을 지시했고 현재 도청 공무원 전원이 산불 진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대전 산직동 산불 진화를 위해 대전시와 각 구청 공무원을 비상 소집해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산불이 강풍으로 인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대피와 화재 진압 안전에 만전을 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잇따른 산불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대기가 극심한 건조 현상을 보인 것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올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3개월간 대전과 세종, 충남의 누적 강수량은 47.4mm로 평균의 45%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산불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 갖춰진 건데 특히 한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으면서 인위적인 요인도 산불 발생에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봄 날씨에 아직 날이 추워 괜찮겠지 하며 조리한 음식을 상온에 방치했다간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고온에서도 죽지 않고 버티는 퍼플 린젠슨균 때문인데요. 이 퍼플 린젠슨 식중독의 특성과 예방법을 이중선 개곤의학 전문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최근 아침 최저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뚝 떨어졌다가 낮들어 20도 이상 올라가는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기온이 낮은 아침이나 저녁에 조리한 음식을 낮까지 방치하는 경우도 늘면서 퍼플린젠스 식중독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퍼플린젠스 식중독 환자는 3월에서 5월 봄철에 86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퍼플린젠스균은 인체에 들어갈 경우 소장에서 독소를 만들어 설사와 복통을 일으킵니다. 대부분 경미하지만 경우에 따라 심각한 혈압 저하나 소장을 손상시켜 치명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퍼플린젠스균은 고온에서 잘 죽지 않습니다. 가열에도 열을 견디기 위한 포자인 아포를 만들어 살아남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끓인 음식도 실온에 방치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소독 또는 끓인다든지 하는 이런 멸균법에 죽지가 않기 때문에 따뜻한 온도에 노출되면은 발화해서 균이 증식을 해서 퍼플린젠스 식중독은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한 뒤 실온에서 식혀서 제공되는 집단 급식소나 지역 축제에서 발생이 빈번합니다. 지난해 초 대전 지역 9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70여 명의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에 걸린 이유도 퍼플린젠스균 때문입니다. 이 같은 퍼플린젠스 식중독은 음식의 조리와 보관만 주의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균이 성장하기 좋은 그런 온도, 30도, 20, 30도 내외에 이런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바로 먹기 어렵다면 균이 증식하지 못하도록 여러 개의 용기에 담아 5도 이하, 즉 냉장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된 음식에 균이 남아있더라도 75도 이상의 열을 가하면 균의 독소가 파괴되므로 고온에서 제가열에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TJB 닥터 리포트 이중선입니다.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을 맞아 대덕특구 1호 입주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시작으로 특구 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주말 개방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600여 명의 시민들이 표준연을 찾아 표준연의 상징인 뉴턴의 사과나무 관람을 시작으로 전시관과 표준 주파수국 등을 둘러봤습니다. 프로축구 대전 하나시티즌이 부상에서 복귀한 마사의 결승골로 FC 서울을 꺾으며 리그 2위에 올라섰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은 어제 홈에서 열린 FC 서울과의 경기에서 후반 43분 교체 투입된 김인균의 마사와의 합작골로 3대2의 승리를 거뒀습니다.